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 하천 범람에 대비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BTV 기획보도 이후 부산시가 뒤늦은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 보도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에 대한 기록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인 작가도 참여해 완월동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담겼습니다.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술비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BTV 뉴스에서는 지방 하천 범람에 대비한 관리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하천변에 마련된 산책로조차 침수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는 기획 보도를 두 차례에 걸쳐 했었는데요. 부산시가 뒤늦은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19일과 20일 BTV 뉴스에서는 지방 하천 침수에 대한 명확한 통제 기준이었고 지방하천변 산책로에 조성된 진출입로도 부족해 매년 여름이면 불어난 하천물에 사람이 휩쓸리는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는 보도했었습니다. 보도 이후 4개월 만에 부산시가 하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시는 기획보도에서 지적했던 하천 출입 통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강우시 구군별 제각각이던 45개 지방하천 등 하천 진출입 차단을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가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제하는 시간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구별로 좀 시간이 좀 상이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매뉴얼을 만들므로 인해서 지침을 내려서 이제 차단하는 시간도 동일하게 차단을 하고 해제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고요. 또 하천 산책로변이 콘크리트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온천천과 삼락천, 학장천에 50m 간격으로 비상 사다리를 설치해 비상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또 시 재난관리기금 26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 밀집지로 시민 이용이 많은 대천천과 학장천, 감전천, 좌강천 등 4개 하천에 진출입 자동 차단 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3개 자치구에 걸쳐 이어져 있는 온천천에 대해선 종합적인 관리 계획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하천별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천천은 또 3개 구를 거치고 가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통합 관리 협의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구성대가 아마 거기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온천천 관리에 대한 방안을 설정하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너무 우중성교로 막 이렇게 제각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아마 좀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게릴라식 집중호우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하천변 휩쓸림 사고. 이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재개발지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당시 재개발조합은 구청과 대책회의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집 앞은 수풀이 무성하고 골목길은 생활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학교 앞 통학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는 여전합니다. 당시와 달라진 건 쓰레기 양이 조금 줄었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 남구청은 재개발조합 측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도로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풀 이런 부분, 뭐 그런 거는 조금 수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또 보안등이라든지 좀 추가로 할 부분, 그런 부분. 실제 일부 가로등엔 조명과 CCTV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방역 활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빈집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 중엔 이처럼 완전히 개방된 데도 있어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집기류를 노린 절도의 표적이 됩니다. 특히 이주를 미루고 있는 세대도 있어 방범 활동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빈집 철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진 하교 시간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성 인권단체가 수년째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월동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록 활동이 더 다급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기록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완월동 기생 하나하나 얼굴과 소개를 실었습니다. 공창들의 매출 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완월동 공창은 당시 지도에도 공공연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해 만든 공창은 조선인을 위한 장소가 됐고 한국 전쟁 시기에는 미군들이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완월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완월동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종사 여성들의 인권을 되짚어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전시가 기록에 그쳤다면 이번 전시는 재개발로 사라질 완월동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냐, 이제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이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권력은 제대로 발동하고 있지 않고 그곳이 그냥 재개발만 하면 능사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던지는 거고요. 시민들과 활동가, 작가들이 참여해 완월동 곳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작가와 종사 여성들이 함께한 그림과 시 등도 전시됐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라는 주민들의 메시지와 완월동 여성을 위로하는 글 등도 한쪽 벽에 새겨졌습니다. 여성 인권을 짓밟는 업소들은 사라져야 하지만 아픈 기억을 남겨둘 장소 하나는 필요하다는 게 활동가들의 의견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사고 파는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도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와서 보지 않는 걸 몰랐어요. 특히 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오카모토 유카 씨도 참여했습니다. 오카모토 씨는 종사 여성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아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와 완월동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에 대한 손착지 문제라는 것도 그렇고 일본 식민지 지배가 상당히 있는 것도 그렇고 손착지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여자들도 있고. 성매매 근절과 여성 인권을 위해 한국과 일본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완월동 아카이빙 작업은 3년째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채무 상속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 북구의회는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최근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A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가장의 빚 3억 원을 대물림받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됐을 땐 3개월의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인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상속 채무를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처음 발의됐습니다. 지자체가 적절한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녀가 안타까운 극단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참 어려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법을 몰라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이번 조례 배경을 만들면 아무래도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북구의회는 오는 10일부터 3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에 돌입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의원 발의조례 10건이 상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최근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A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북구의 천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나열식을 하는 게 선택과 집중식으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북구의회는 앞서 동료 의원 폭행 등으로 비의원에 대한 2차례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번 당사자인 A 의원은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윤리위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붙잡아 이중 판매책 5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선박과 항공편으로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입한 이들 가운데 한 30대 남성은 여장을 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50분쯤 기장군의 한 도서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도서관에 있던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배기장치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수술비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환자들에게 만들어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한 50대 여성. 의사가 환자 눈 주위에 수술 도구를 가져가댑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함입니다. 실제 의사가 쌍꺼풀 수술 방법을 배우겠다며 참관해 찍은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에 나선 이는 실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하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수술한 횟수만 72차례나 됩니다. 이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고 코가 괴사되는 등 영구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코는 안에 기찻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편하시겠다. 만져보면 그러니까 제가 만지지를 못해요. 이 병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 의원 대표는 중개인에게 수술비의 10%를 주고 300여 명의 환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실비보험을 통해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중개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평균 300만 원씩 보험금을 타내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사무장병원은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강남에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성형 수술을 한 유명 의사라고 홍보하여 유치한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시술을 시행한 보험 전문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였습니다. 경찰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사무장병원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등 3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시티투어 서부산 노선 오렌지라인 개통 1주년을 기념해 서부산 랜드마크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서부산 지역 8곳에서 QR코드 인증 후 오렌지라인 SNS에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미션 수행 결과에 따라 상품을 증정합니다. 오렌지라인은 송도구름 산책로와 다대포 해수욕장, 국제시장, 용두산 공원이며 그린라인은 흰여울 문화마을과 태종대, 오륙도 스카이워크, 스페셜 스폿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가능한데요.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20대에서 30대 초반 청년 인구 변화입니다. 지난 2014년 105만여 명이었던 청년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82만여 명으로 9년 만에 21.4%나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주거환경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진구의회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올해 부산 지역 청년 정책은 121개 사업에 2,200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은 270여억 원이 늘었지만 청년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강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일자리하고 연결지어서 그 친구들이 지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근 몇 년 사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8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지역의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청년 이탈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되고 또 거기를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어떤 단순한 지원보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 투자의 기회.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청년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담당자들과 예산을 심사하는 지역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부터 타 지역 사례 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그 아이디어, 의견 이런 것들은 조례로 만들어서 이러한 조례가 우리 구청의 어떤 정책으로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부산 진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문가들은 떠나려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지역에 남고자 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죠. 지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부산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의 향방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의 승인을 남겨놓은 채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에어부산은 임금 동결로 인한 인력 유출과 운수권 배분 배제 등을 겪으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지난 5년 동안 1,50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항공기는 26대에서 21대로 줄어든 상태.
시가총액 역시 에어부산은 7일 기준 3,161억 원으로 5년 전보다 하락한 반면 경쟁 저가 항공사들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대구공항이 거점인 티웨이 항공의 경우 에어부산의 시총을 역전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의 생존을 위해 분리매각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등을 합친 통합 저가항공사를 만들어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 방안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 지방 항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의지를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사기업인 대한항공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에어부산을 인천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유치에 출국 전에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서 에어부산의 연내 분리 독립을 약속받는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상공개와 회의를 열고 에어부산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현재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지난 8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미란 회장은 40년 동안 소비자 운동에 매진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업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 운동의 원로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할 단체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983년 창립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문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 소비자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